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과들도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과들은 취업이 쉽지 않죠. 막 문송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대학교에서 선택한 전공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특히 인문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예전에 진로 고민을 했고 되게 여러 가지 길을 경험해보고 지금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돈이랑 그리고 전망이 중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과도 연봉 1억 찍을 수 있는 직업은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막상 퍼포먼스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기초적인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봉 1억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연봉을 1억을 찍을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감안하셔야 할 점은 저는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한국보다 평균 연봉이 살짝 높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까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미국은 막 초봉이 1억으로 막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는 않고 한국에서 막 초봉이 3천만 원이면 여기서는 한 3,500, 3,800으로 시작하는 정도? 약간 높지. 그리고 한국이랑 전반적인 물가 이런 거는 그 집값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연봉 1억 찍는 방법은 미국에서 연봉 1억 찍는 거랑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그 커리어를 시작할 때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가 돼야지. 매니저라고 하면은 팀을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징 포지션이거든요. 그 매니저 포지션을 찍었을 때 보통은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스도어라고 영국의 잡플래닛 사이트를 살펴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의 연봉이 제일 낮은 경우는 42,000파운드 그리고 가장 높은 경우에는 69,000파운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69,000이면은 1억을 훨씬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를 하면은 1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근데 저기요, 저는 외국에 나갈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국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터는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탑 에이전시에 입사를 해가지고 빠르게 팀장급으로 승진을 하면은 30대 초반에 그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하면 충분히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초반을 돈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라도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엄청 복잡한 플랫폼이 구글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2000년대에 런칭이 됐을 정도로 역사가 21년밖에 안 된 엄청 짧은 학문 그리고 직무예요. 그래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시원하게 정의한 그런 곳을 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퍼포먼스 마케팅 4년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새 광고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래킹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트래킹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지 이렇게 전체 여정을 따라가는 거를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퍼포먼스 매체 중에 우리는 광고를 노출을 몇백만 회를 그냥 해줄 수 있다. 우리 광고에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 매체에서 아무리 노출이 잘 나온다고 해도 이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으면은 이 매체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트래킹 그리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다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콘텐츠 마케팅을 엄청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콘텐츠 마케팅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SNS 매체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여기에 딱히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그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광고비를 쓰면서 꼭 우리 그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그 우리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브랜드를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를 보여주는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팅이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은 꼭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면은 일단은 그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유저 획득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광고비를 태워가지고 가장 좋은 효율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게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의 목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에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너 인터넷 할 때 짜증나게 그 배너 광고 뜨거나 검색 광고 뜨는 거 있지?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나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을 하기 전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주로 쓰는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구글 광고를 관리해주는 구글 애즈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그 검색 엔진들도 이런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뭐 네이버나 얀덱스나. 그래서 거기에 검색 엔진 플랫폼,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또 퍼포먼스 마케팅 목적으로 쓰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한다 하면은 보통은 그냥 우리 유저들이 쓰는 페이지에서 그냥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퍼포먼스 마케터나 디지털 마케터나 쓰는 그 광고주만의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 첫 번째는 이런 광고 플랫폼에 그 광고를 올리고, 그리고 최고의 효율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을 쓰면서 최대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를 올리고 집행하는 게 첫 번째로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인데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트래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트래킹을 하면은 유저들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데이터가 막 쏟아져요. 그 유저들에게 광고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는지, 이거를 임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광고가 50번이 보여줬다 하면은 벌써 50번의 임프레션이라는 데이터가 쌓였고, 그리고 광고를 소비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또 클릭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 페이지에 얼마나 머무르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페이지를 나갔는지를 뭐 이탈률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환이랑 수익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데이터는 분석을 해줘야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는 것. 왜 A 캠페인은 성과가 좋고 B 캠페인은 성과가 안 좋았는지 계속 원인을 찾아보고 뜯어보고, 그리고 추후에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되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체 전략 수립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매체라고 하면은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매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매체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의 광고를 집행해요. 그런데 이 매체에 따라서 효율이 또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는 우리가 뭐 10파운드밖에 안 썼는데 뭐 10,000파운드의 매출이 나왔다.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5,000파운드를 썼는데 10,000파운드 매출밖에 안 났다. 라고 하면은 구글이 매출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의 그런 매출을 분석하고 그리고 효율이 좋은 매체한테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효율이 좋지 않은 매체한테 돈을 적게 쓰는 이렇게 매체 플래닝을 하는 거를 또 퍼포먼스 마케팅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가 있으면은 테스트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는지 안 성공적이었는지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도대체 왜 퍼포먼스 마케터가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퍼포먼스 마케터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역사가 짧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복잡한 구글 광고 플랫폼이 2000년도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가 생긴 지가 2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직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업에 막 50년을 종사하시고 막 이런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퍼포먼스 마케팅이 시작했을 때부터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어도 20년밖에 역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그림을 보고 집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역사가 얼마 깊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직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퍼포먼스 마케터들끼리 막 농담으로 얘기를 할 때 검색 광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올림픽 종목으로 설정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 그런 직무거든요. 그리고 또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SNS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팔로워를 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를 해볼 수 있지만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플랫폼들은 광고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있고 일반인들은 그 계정에 접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자격증을 따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진짜 깊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배우려면은 실무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게 그 퍼포먼스 마케터가 연봉이 높은 이유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지도인 것 같아요.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다는 거를 저는 입사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랜드 마케팅 팀에 있을 때 옆 팀에 퍼포먼스 마케팅 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마케팅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대학교 내내 마케팅을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직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뛰어드는 사람이 적으니까 또 인력이 또 희귀해지겠죠? 그래가지고 또 퍼포먼스 마케터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 연봉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퍼포먼스 마케팅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은 되게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을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감흥이 없이 저는 그냥 콘텐츠 마케팅 할래요. 저는 브랜드 마케팅 할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은 1억을 찍을 수 있다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들로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내 적성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이나 해볼까? 라고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제 영상의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어떻게 입문하는지, 그 필요한 자격증은 뭔지는 예전에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